네, 안녕하세요. 토요시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13번째 시간이고, 항상 매수할 수 있는 돈, 자금 있어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거고요. 투자 시장은 늘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 또 같이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 블로그 들어오시면 아마 여기 내용 보시면 되고, 이건 13번째 시간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쨌든 시작에 앞서서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의 몫입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특정 투자 결정을 권유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마 요번에 말씀드린 내용에서는 특정 종목을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그죠, 투자 철학이나 마인드에 좀 예, 관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가 투자 시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발 담그고 있는 곳이 투자 시장인 거죠. 이 시장이 주식인지 코인인지 부동산인지 아니면 중고거래까지 합해서 이런 시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시장들은 늘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있었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더 내려갔다가 더 올라갔다가 더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이런 변동은 늘 존재한다는 거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결국은 중요한 게 기회가 왔을 때 좀 잡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는 건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갑자기 꺼냈냐 하면, 이렇게 묻는 분도 조금 계셨는데, 제 영상을 보시고, 왜 하루에 한 개 내지 두 개밖에 사지 않냐. 그리고,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5일 동안 해서 고작 산 게 보셨지만 5개 내지 7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배당금으로서는 형편없죠. 뭐, 1,000원도 안 되는 배당금을 가지고 제가 또 막 설명을 하고 있었잖아요. 제 영상을 보시면. 그죠.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당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을 다 여러분한테 공개할 수는, 그죠? 아직은 없습니다. 차차 공개가 되고 있는 중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걸 왜 이제 얘기하고 싶냐 하면, 제가 이렇게 이제 하루에 한 개, 두 개, 이렇게 사긴 하는데, 이렇게 이제 조금씩 소량으로만 이게 사는 이유가 조금 다름 있다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토스증권이라고 하는 그 증권 그 앱을 쓰는데, 거기에 보면 뭐 내 주식 차트, 그다음 호가가 얼마고, 그다음 쭉 가다 보면 커뮤니티라고 해서 이제 개개인들이 투자하고 있는 개개인들이 이제 글을 남기는 글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들도 저는 좀 자주 보는 편입니다. 네이버에도 그런 그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해당 종목의 어떤 글을 보고 판단을 많이 하기도 하고 거기에 참여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참 이렇게 안타까운 건, 저도 그렇지만, 저도 안타까운 건, 이 시장이 많이, 이게 사람이 사고 싶은 때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를 좀 많이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때가 생기죠. 이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때가 언제냐 하면, 대체로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조정이 되고 많이 빠졌을 때, 그리고 그 시장의 지금 시점이 정말 이거 발바닥 아니냐? 그 발목 정도 아닌가요?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 생기죠. 느낌상으로. 그리고 한간에 그 주변에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 이게 발바닥이다, 무릎 밑에다, 아니면 발목이다, 이런 식의 어떤 시점이 오게 되면, 그죠? 본인 심리상으로는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이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때에는 뭐가 없냐 하면 우리가 돈이 없어요. 그죠? 혹시 제 말이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매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싶은데, 근데 내가 뭔가 선뜻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돈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거 저도 공감하는 일이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커뮤니티 이런 데서도 글을 보면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손가락 빨고 있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은 안 그러신 분도 많겠지만 통상 그렇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매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매수 타이밍은 지금 참 좋은데, 그죠? 물론 타이밍은 지금 좋을지 내일 좋을지 미래에 좋을지 한 달 후에 좋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어쨌든 내가 지금 사고 싶은 이 시점에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이 경우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도 안타깝고, 저도 그런 경험 있고, 그죠? 그러면 이거를 극복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어쨌든 기회가 왔을 때 잡고 싶은데, 이 잡을 수 있는 기회는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어쨌든 우리는 매수를 할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배당주라고 하는 월배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배당주도 어쨌든 간에 그 배당주를 통해서도 재투자를 해서 재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기회가 잡힐 텐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항상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돈, 즉 자금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금이라는 거. 월급쟁이시든 자영업장을 하시든 배당을 받으시든 뭐 월세를 받으시든 간에 이 자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뭐 1일일 수 있고 10일일 수 있고 20일일 수 있고 말일일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 시점에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예, 맞습니다. 일정한 부분만큼은 매수를 하기 위한 그 자금으로 좀 빼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주식시장, 투자시장은 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올라타려면 일단은 돈, 즉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금은 내가 어떤 노동이든 불로소득이든 어떤 소득이든 간에 내가 받으면 이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조금씩은 좀 빼놔야 된다는 거고 또 급한 마음에 이 빼놓은 자금을 한 방에 몰입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중 투자, 한방 투자, 뭐 올인 하기도 하겠죠. 몰빵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몰빵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몰입 투자라는 말로 좀 고쳐 쓰고 있긴 합니다만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제 영상을 보시고 따라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긴 한데 하루에 1개, 2개 사가지고 따라하시는 분들이 좀 답답한 게 그런 거겠죠. 왜 10개, 100개씩 사지? 예, 맞습니다. 저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투자 시장이라는 곳이 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매수를 천천히 합니다. 예. 예, 저는 천천히 하는 편이에요. 근데 솔직히 고백하면 이게 제가 처음 투자를 했을 때 천천히 아니요. 저는 그때는 너무 급하게 했어요. 그래서 항상 매수하는 타이밍이 보면 주가가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항상 저는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사고 항상 여기서 샀어요. 그래서 항상 평균을 하면 2위에 있어요. 평균이. 매수 평균이. 그러니까 저는 항상 더 올라야지 나한테는 이익이고 떨어져 버리면 평균 밑에니까 저는 마이너스였던 거예요. 제 얘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신다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 잘하고 천천히 매집을 잘하고 계셨으면 여러분들의 평균은 여기 언저리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투자의 마인드를 고치고 철학을 세우고 하면서 지금의 영상을 좀 찍게 됐는데 뭐 그런 연유로 이런 주제의 영상이 찍히게 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죠? 왜 우리가 하루에 1개 사고 2개 사고 그죠? 그 해외 주식도 온주 1개로 안 사고 막 $10 사고 $1 사고 막 이런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저는 기회를 잡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월 배당주도 하지만 분기 배당주도 사실 있고요. 그리고 주 배당이라고 해서 일주일마다 주는 배당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앞전에 이 영상 말고 12번 영상 보면 YMAG라고 하는 그죠? YMAG라고 하는 이 주식이 주 배당이라 그랬고 주 배당은 제가 알고 있는 주 배당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 배당은 한 8가지인가 정도가 돼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중에 이제 YMAG를 집중 투자하는 건 아니고 얘도 그냥 조금씩 모아가는 편이고 이거 말고 YMAX, QDT, XDT, RDT 되게 많습니다만 그중에 이제 YMAG가 조금은 그나마 안정적이고 수익성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걸 조금씩 다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시장이 즉 우리 투자 시장이 늘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 이유는 시장이라는 그 주식시장 자체 즉 경제 상황 자체가 이 급등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경제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이게 나락으로 빠졌습니까? 근데 코로나 잠잠해지고 얼마나 또 그만큼 또 급등을 했나요? 그 이상은 급등했죠. 그래서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건 급락 급등을 반복하는 시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떨어지는 시점에 무서워서 못 사는 사람도 있기도 해요. 근데 올라가는 근데 희한하게도 사람 심리가 떨어질 때는 잘 안 사고요. 오를 때 그러니까 오를 그 마지막 오를 타이밍에 또 많이 올라타세요. 그래서 많이 매수하. 그좀 심리가 좀 신기해요.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그죠? 요런 거 심리를 좀 잘 극복하려면 맞아요. 우리는 투자를 한 방에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가시는 게 그 평균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부동산도 하락장, 상승장이 있습니다. 그죠? 코인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장들은 항상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그 심지어 중고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 제품 자체도 그죠? 희소 가치가 생겨버리거나 인기가 있으면 가치가 또 올라가요. 희한하게도. 저는 레고라고 한 장난감 좋아하는데 옛날에 레테크라고 해서 그 레고 장난감 가지고 이제 재테크를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싸게 그냥 적당한 가격에 사서 묵혀놓고 비싸게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늘 이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현금, 즉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그러면 돈을 그럼 얼마 가지면 좋을까라고 하면, 물론 이거 인터넷에서 찾은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이 좋든 나쁘든 간에 현금, 즉 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금 중에서는 10에서 30% 정도 유지하는 게 좀 안전하다고 좀 인터넷에서 확인이 되더라고요. 저는 보통 한 10에서 한 20% 정도고, 나머지 80%는 좀 이제 이 월배당 주식에 들어가 있는 편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 월배당주를 그러니까 배당주를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현금 비중이 10%, 30%, 20% 이거는 배당을 늘 일정한 시점, 그러니까 월말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달력을 보면, 저는 이제 또 차차 얘기하겠지만, 저는 한 달 1일에서부터 30일까지 있으면 저는 나름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배당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주배당으로 써서 일주일에 한 번이 들어오고, 그리고 월말에 들어오는 거, 월중에 들어오는 거, 국내 주식도 있고, 그다음에 월 초에 여기 언저리에 들어오는 거. 그래서 저는 배당을 적어도 이틀에 한 번, 적어도 3일에 한 번 정도는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현금 비중을 굳이 30%까지는 가져갈 필요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배당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그 현금이 다시 또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10%, 20%, 20%도 많다면 10% 내지 15% 정도의 현금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월배당으로 받는 걸 다시 여기 포함시켜서 또 이제 투자를 하는, 재투자를 하거나 생활비로 쓰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근데 이것도 인터넷 내용상이긴 하지만, 경제가 불확실할 때는 현금을 더 많이 보여야 된다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불확실한지 아닌지는 사실 우리가 경제 전문가는 아닌 이상, 우리가 워렌 버핏처럼 똑똑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워렌 버핏 그분도 되게 훌륭한 사람이고 되게 똑똑하실 테지만, 그죠? 불확실한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보유한다고 하면, 많이 보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타이밍도 사실 좀 생각하기 조금 어려워요. 단지 그냥 이런 비중만 잘 조절하라고 잘 갖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리고 좀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투자할 때 투자 금액은 이 생활비하고는 좀 별개로 생각하셔야 돼요. 당장 생활비라고 하는 건 1년 후에 쓰는 생활비도 생활비인 겁니다. 이런 이런 좀 착각을 하면 안 되는데요. 생활비라고 보통 얘기하면 우리는 한 달 단위로 생각하는데요. 그지 말고 조금 더 나아가서 분기 단위로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기 단위로도 생각하셔야 되고, 연간으로도 사실 생각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보통 우리가 이 돈 내가 지금 투자한 한 100만 원 있다 칩시다. 이 100만 원은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안 쓸 거야. 물론 그건 그냥 지금 자기 입에서 내뱉은 말이겠지만, 100만 원 쓸지 안 쓸지는 잘 모르지만 좀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 평생 안 쓸 돈, 이 말은 내가 생활비로 쓰지도 않는 돈이고, 분기로도 반기로도 연간으로도 일절 쓸 일이 없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이거 내가 내년에 쓸, 혹은 이거 학자금, 혹은 딸 자식 이거 결혼시킬 자금이야,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쓰는 돈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런 언젠가는 쓰는 돈은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하면 좀 뭐하긴 한데, 언젠가는 쓸 돈은 생활비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저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난 영원히 안 그러니까 이 돈 없어도 먹고 살 정도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한 판단을 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돈이면 그때 이 돈 가지고 투자하는 게 맞다 하는 판단입니다. 제가 너무 오버해서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 어쨌든 우리가 매수를 할 때 타이밍 보는 건 힘드니까 조금씩 분할해서, 여기는 이제 정률식으로 표현했는데, 천천히 조금씩 매수해 주시면 평균 단가는 분명히 우리가 샀는 가격보다는 낮거나 그게 언저리 있을 거예요. 꼭지에서 사면 절대 안 된다는 소리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긴 또 비상금 얘기도 나왔는데, 어쨌든 내가 언젠가는 쓸 돈은 당연히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 해버리면 내가 생각하는 시점에 돈을 못 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많이 받고, 저 역시 그랬고, 그런 거 좀 주의해 주시면 되고, 좀 실제 좀 유명한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나 투자 전략이라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우리가 총알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자금, 돈이에요. 돈. 네, 현금이에요. 이 현금은 당연히 보유를 해야 되고요. 언제 폭락장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최근에는 뉴스에서 얘기하는 건 워렌 버핏이 사상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긴 한데, 어떤 시장의 폭락이나 과열될 그런 조짐을 벗거나 판단을 해서 그렇게 모아놨을 수도 있겠죠. 그게 그분의 판단. 어쨌든 그런 거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 나머지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금방 알 거예요. 뭐 계획적인 분할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하루에 1개. 그리고 또 희한하게도 제가 종목 사는 거 보면 똑같은 종목을 그 다음날 또 사지도 않죠. 똑같은 종목을 사는 경우는 이 똑같은 종목을 살려고, 그러니까 다른 뭔가 종목을 살려고 할 타이밍에 얘가 마이너스를 찍고 있으면 제가 좀 더 추가하는 편입니다. 저는 플러스에 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잘. 플러스에는 잘 안 사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만 당연하겠지만 이 마이너스가 그냥 단순히 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오는 경우도 있겠죠.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 실적이 박살나가지고 마이너스. 근데 실적 가지고 우리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제 나름의 판단은 우리는 ETF라고 하는 분산된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포트에다가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뭐 그 ETF가 보유하고 있는 비중 탑 10을 항상 보고 있죠. 맞죠? 그러면 그 탑 10 들어있는 기업에서 기업 10개가 다 박살나지는 않잖아요. 1개가 잘못돼도 다른 포트가 다른 또 종목이 또 추가된다 그랬죠. ETF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설명이 길어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매수를 좀 천천히 하면서 이런 자금을,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 돈을 가지고 천천히 매수하게 되면 이런 심리가 생겨요. 딱 봐도 이거 다 이게 뭐랄까요, 동감이 될 겁니다. 공포에 별로 흔들리지도 않고 오히려 공포가 되면 조금씩 더 사는 편이겠죠. 1개 살 거 공포가 오면 좀 더 2개 사도 되는 거예요. 그때 시점에는. 그 다음에 또 공포가 오면 그때는 한 3개 정도 사고요. 똑같은 거. 그런 마인드. 그리고 이제 여기는 좋은 기업이지만 우리는 좋은 기업이 담긴 ETF를 사는 거니까 ETF도 같이 조금 동반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때 사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이거 살까, 이 기업 살까, 저 기업 살까,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ETF이기 때문에 그 ETF 하나가 알아서 그 운용사가 운용을 잘해주겠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운용보수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죠? 네. 그죠? 우린 ETF니까 ETF로 운영하는 운용사가 있잖아요. 타이거니까 미래에셋이면 미래에셋 그 자산 운용사가 그 해당 ETF를 운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맨입에 하지는 않겠죠. 뭐 0.몇 %든 뭐 1.몇 %든 수수료를 받겠죠. 저는 뭐 수수료 나가는 게 이게 0.3%면 많지 않냐, 뭐 0.7%면 많지 않냐, 0.05%도 있습니다. 3%도 있고 여기는 좀 싸지 않냐. 사실 이런 개념이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운용사 수수료를 떼가는 건 그만큼 자기네들이 노력하고 뭔가 그만큼 투자하겠다는 소리 아닌가, 더 하겠다는 소리 아닌가요? 그래도 이름 있는 KB투자운용, 신한투자운용, 우리투자운용, 그죠? 그다음 하나투자, 그다음에 미래에셋 이런 데가 그냥 0.3%를 가져가는 게 아닐 테잖아요. 뭔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뭔가 투여를 인풋을 했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서 뭐 0.3%가 맞니, 0.05%가 적니 이렇게 판단하는 건, 물론 이것 때문에 질문 주신 구독자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저는 오로지 월배당이니까 이게 언제 들어오고 어느 정도의 월배당을 주고, 보수가 아니라 월배당을 주고 이게 어느 시점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얘가 꾸준히 어떤 월배당 자체도 성장을 하거든요. 혹은 시가총액도 이 주식 발행수하고 계산을 하게 되면 시가총액이라고 생기는데 이 시가총액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지 그런 걸 판단해요. 시가총액이 이게 상승한다는 건 주가도 오르는 거겠지만 한편으로 주식수도 많이 이제 증가한다는 소리는 투자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총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시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목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운용보수가 뭐 이게 0.3%든 7%든 무슨 상관이에요? 네. 이 ETF 자체가 튼튼한 건데, 그죠? 망하지 않을 텐데, 그리고 꾸준하게 동일한 배당금을 주고 있다면. 자, 그렇습니다. 좀 구구절절 설명이 좀 많아지네요, 오늘따라. 어쨌든 유동자금을 유지하면 뭐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건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다 이해가 돼요. 장점은 당연히 심리적인 좀 안정성이 생기죠. 돈이 항상 있으니까 나한테. 그리고 좀 저평가되거나 많이 떨어진 주식 살 수 있고, 그리고 충동적인 결정을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다음 계획이 있고 그 다음 계획이 있게 되면 내가 오늘 100개를 다 사버리면 안 되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획대로 하기 때문에. 단점은 지금 당장 사면, 물론 주식이라는 게 내일 모레 100% 오른다고 아니면 100% 떨어진다고 신도 모르는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날린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한 이 3가지, 4가지, 5가지, 10가지의 어떤 단점이 아무리 있는 한들 여기 장점이 한 2-3가지 정도만 있어도 다 상쇄돼요. 얘들 단점. 네, 그래서 장점이 좀 이렇게 있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기회라고 하는 건 우리 준비된 사람들, 즉 준비된 자금, 준비된 돈에서 온다고 저는 봅니다. 현금 갖고 있으면 약간 손해본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승장에 그만큼 많이 이익을 못 취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항상 올인했어요. 올인은 정말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좀 그러네. 올인도 정말 좋은 방식 아니에요. 물론 한 방에 다 털어놓고 쭉 뻗어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걸 모른다고요. 그 누구도. 저도 몰라요. 우리 부모님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고 박사도 모르고 교수도 모르고 주식 투자 전문가 모르고 세력도 몰라요. 세력은 알 수도 있겠네. 세력은 나쁜 짓을 할 테니까. 아무튼 모르는 영역에 과감하게 넣을 필요는 없다는 소리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쨌든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주요 포인트는 4가지입니다. 시장에는 항상 기회가 온다는 거. 그래서 현금 준비해야 되고 여기는 비상금이라고 했는데 생활비든 비상금이든 투자금은 항상 분리해서 이제 생각하시고 항상 적립식으로 꾸준히 조금씩 천천히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시장이 하락할 때도 약간 공격적 조금 더 많이 매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1개, 2개, 3개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심리가 생겨요. 투자가 하는 건 뭐 마라톤이라고 좀 표현되어 있죠. 42.195km? 42.195km입니까? 이거를 불과 한 2-3시간 만에 선수들은 뛰어내죠. 어쨌든 그 뛰어내는 그 페이스를 보면 항상 그 페이스를 정말 유지해야 돼요. 스타트부터 골인할 때까지 이 페이스가 흔들림 없이 쭉 가야지 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요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참 마치 이제 마라톤과 같다는 거예요. 투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이 이제 투자 관련된 강의를 그러니까 강의는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2가지 설명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또 강조하네요. 첫 번째는 그거였죠. 오버하지 마라. 오버하지 말고 2번째가 남 탓하지 말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예. 오버 페이스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괜히 1개만 사도 될 거를 뭐 100개 사고 1000개 사고 올인해 버리면 그 다음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모든 이 투자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와이프, 내 아들, 내 딸, 나의 부모, 나의 친구, 뭐 선생님, 박사, 투자 전문가, 뭐 조언하는 사람, 누구, 카더라 통신 다 좋은데 남이잖아요. 가족 빼고. 그 말을 듣는 건 듣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듣고 따라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하는 투자 생활에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든 투자 판단, 결정 우리의 몫입니다. 본인의 몫입니다. 공공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요거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항상 매수할 수 있는 돈, 자금,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시장은 늘 기회를 제공했고 제공하고 있고 제공할 겁니다.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